치앙마이에서도 아침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온전히 즐겨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앙마이 여행이 있기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아침 운동 습관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치앙마이 한 달 살이를 준비하며 하루 동안의 일상을 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전 커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당시의 저와 지금의 제가 태도면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변화까지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수면에 문제가 없다. 커피를 끊으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당시 저는 커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댓글들을 다시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지금 간헐적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였거든요. 오후 4시 이전에만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이든 오후든 커피를 마신 날이면 피곤해서 누워도 잠드는데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죠. 역시나 운동이 커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상쇄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 경험과도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데노신 대사 변화, 두 번째, 체온 조절 메커니즘,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순 있는데요. 제 경험과 함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데노신 대사 변화입니다. 먼저 아데노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데노신은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한 몸에게 이제 좀 쉬자라고 피로를 알리기 위해 뇌로 보내는 신호물질입니다. 이 물질 덕분에 몸이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싶어지는 거죠. 보통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기상 후 약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마치 여기 그림에서처럼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할 자리를 카페인이 먼저 차지해버리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덕분에 각성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했던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방식이었습니다. 짧은 휴식만 허용하거나 거의 쉬지 않고 진행하는 운동이라 피로물질인 아데노신 수치를 운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 저녁 7시만 되면 졸음이 몰려왔고 실제로 작년 3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저녁 8시가 되면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나 가족의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눈은 떠 있지만 사실상 자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죠. 생산적인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 평균 기상 시간이 새벽 4시 정도였기 때문에 기상 후 약 15시간이 되는 저녁 7시는 자연스럽게 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한 어느 날 우연히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예전과 달리 카페인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후 2, 3시쯤 직장에서 마셨던 것 같은데 그날도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잠들었고 잠드는데 어려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하루 한 잔 정도만 마시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수면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경우를 모두 경험해봤는데요. 지금은 간헐적으로 커피를 즐기더라도 마시는 시간이 오후 4시를 넘기지 않는다면 졸리는 시간과 실제로 잠드는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저녁 8시에 잠드는 것과 밤 9시에 잠드는 것은 기상 후 컨디션에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잠들었을 때 훨씬 개운하고 좋았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출근 전에 새벽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녁 시간의 1시간과 새벽 시간의 1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시간은 훨씬 더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주거든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리하다 보니 우리 몸이 운동을 통해 생존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수면 때문에 먹으면서도 저처럼 고민을 하신다면 운동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운동을 통한 체온 변화가 카페인 효과를 상쇄시켰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체온이 약간 올라가죠.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을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는데 멜라토닌이 분비됨으로써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더라도 운동을 통해 수면 욕구를 더 자극했기 때문에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온의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는 몸은 그렇지 않은 몸보다 수면에 더 유리하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버킷리스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저는 근력 운동을 마친 후 수영으로 운동을 마무리해보는 이 운동 루틴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 체온 조절 메커니즘도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요. 치앙마이에서는 아름다운 카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수면 때문에 커피를 주저하게 된다면 그래서 꼭 이 운동 습관을 치앙마이 여행 전에 꼭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이론은 맞았고 근력 운동의 뜨거움과 아침 냉수 마찰의 시너지 효과로 저는 치앙마이에서 커피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숙면, 수면 부족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출산을 하고 아이 때문에 5년 동안 4시간 이상 깨지 않고 자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기본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당시 제 같은 키에 지금보다 체중이 13kg이나 더 나갔습니다. 운동을 할 의욕도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2-3번 정도 운동한 것이 제 운동량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 24시간 밀착 육아를 해야 했던 때였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인 새벽 시간을 제외하면 저와 아이가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잠시 운동에 불이 붙었을 때는 도저히 운동을 포기할 수 없어 하루는 아이와 함께 헬스장에 간 적도 있었네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매일 지속할 수는 없었고 홈트도 그때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침 운동을 매일 하는 일상이 과연 나에게 올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벌써 6살이 되어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아침 운동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계단 운동을 하며 아파트 층계에 표시를 붙여두었는데요. 그중 1층과 15층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가끔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싫을 때는 이 계단을 오르기 위해 이곳을 찾곤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절 정리되지 않았던 제 몸과 마음 상태 그리고 운동으로 몸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당시의 열정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운동에 대한 권태감을 조금 잊게 해주더라고요. 지난 8월부터 매일 운동을 해왔는데 이곳은 2-3번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는 단 몇 번만 반복해도 체온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 조절 메커니즘의 변화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제가 했던 운동은 15분에서 20분 내의 고강도 운동이었습니다. 여행 5개월 전까지 진행했던 운동 프로그램은 전신 운동으로 하체, 상체, 복근으로 이 3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서도 분할 운동보다는 전신 운동이 일반인의 건강관리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를 운동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제가 했던 고강도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인지 같은 커피를 마셨지만 이전보다 커피로 인한 흥분 상태가 더 빨리 진정되었죠. 특히 치앙마이에서는 커피를 좀 더 라이트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가게의 커피는 제가 맛본 커피 중 최고였습니다. 산미는 있지만 쓴맛이 전혀 없는 아주 라이트한 커피였죠. 쓴맛을 선호하지 않는 저에게는 보리차 같은 느낌이면서도 확실히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도 유기농 커피나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비싼 커피와 저렴한 커피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라고 표기된 가게의 커피들은 확실히 숙면을 방해하지는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매일 운동하던 당시 수면의 질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에 다녀온 제주도 서울 앵무새 카페와 첫날 숙소였던 아침 산책 1층 무인 카페의 커피가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산미가 도는 라이트한 커피로 원료가 모두 유기농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숙면을 위해 커피를 끊었던 제가 이렇게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20분 운동을 한 것만 달라졌을 뿐 이전과 다른 일상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매일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거나 마실 만한 상황이 연출될 때는 분위기의 편성에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식단과 함께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하루 동안 카페인이 필요한 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의 점심도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탄수화물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졸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예외는 전날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아들이 하원하기 전에 커피를 연하게 타서 한 잔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커피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오후에 지쳐서 아들과 에너지 넘치게 놀아줄 수 없거든요. 지난 3년의 과정을 돌아보니 저는 무엇이든 한 번에 해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식단을 바꾼 것도 운동을 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운동의 경우 작년 8월에 시작했을 때는 팔굽혀펴기 1세트에서 겨우 7회만 할 수 있었고 그것을 3세트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쯤에는 12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치앙마이 여행에서부터 13, 14회를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첫 2세트까지는 체력이 충분히 남아있어도 14회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서는 최대 횟수를 도전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운동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목표를 초과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 방법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책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의 단 하나의 목표가 올해는 반드시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된다였거든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완성되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고 책을 통해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을 얻게 되었죠. 제 유튜브 시작 멘트가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합니다라는 문구인데요.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삶은 책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10년 넘게 마셔왔던 커피를 끊고 커피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던 아침 운동이 제게 죄책감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줄 줄은 정말 몰랐죠. 마지막으로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받았던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각 문장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의 짧은 경험도 함께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높이지 말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20분만 하고 상체, 하체, 복부 이 세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혹묶기 전략을 이용했다. 유혹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작동한다. 버은의 경우는 넷플릭스 보는 일, 즉 하고 싶은 일과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타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한데 묶는 것이다. 저의 경우는 새벽 글쓰기와 유튜브 편집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일로 한데 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미리 실패를 그려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저도 21일간은 의무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로도 2달 정도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을 저에게는 글쓰기와 편집이었죠. 멈추고 6시 30분이면 헬스장을 갔습니다. 제가 했던 반복은 이것뿐입니다. 매일 아침 20분 운동하고 3가지만 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한데 묶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 것.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올해 가지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실천하기 쉽고 지속 가능하도록 매력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네상스였습니다.